왕복 10차선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횡단보도를 당장 11월에 입주해야 하는 4,470세대 레이카운티 학생 일부는 이 길을 건너 창신초등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아파트 준공때는 도로 확장으로 왕복 12차선이 됩니다. 심지어 도로는 지난 6월 만덕 초읍터널이 개통되면서 차량 통행도 늘어난 상황인데다가 내리막길입니다. 이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냥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길 하나 건너면 되고 또 저기서 또 하나 더 건너면 되니까 괜찮겠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걸어보니까 차가 또 내리막이다 보니까 차들이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한들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또 속도가 붙는 것도 있고. 5살 아이를 둔 이지아 씨는 아파트 입주가 망설여집니다. 등하교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리미트가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 길을 하나를 통해서 다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저는 그 광경 자체가 사실은 좀 아찔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참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잠이 잘 안 오죠. 지난해 시 교통조사 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월드컵대로를 지나는 차량은 5,632대로 파악됐습니다. 만덕 초읍터널 개통 전 조사인 만큼 교통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대로를 건넌 아이들은 왕복 8차선 종합운동장로 역시 횡단해서 통학해야 합니다. 어쩌다 이 운명에 놓인 걸까요? 거제 2구역은 당초 초품화 단지로 계획됐습니다. 정비구역 내 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부교육청은 창신초와 거제초로 학생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며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결국 당시 조합은 그 자리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계획으로 선회했습니다. 2007년 연제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삼열 당시 의원은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보호된 가운데 가까운 거리에서 신설된 좋은 학교 시설에서 공부하길 원한다. 먼 거리로 통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 우려는 현실이 된 셈입니다. 학교 부지 폐지 당시에는 창신초에 유휴 학급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기조와 맞물려 교육청 입장에서는 분산 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정비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창신초 통합구역에 속하는 총 1,203세대 아파트 단지 3곳이 준공되면서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조합 측이 시의 공원을 기부 체납하면서 용적률 19.8%가 완화된 만큼 학생 유발률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레이카운티 입주를 대비해 창신초와 거제초는 각각 25개, 11개 학급을 증개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의 학생 유발률 예측을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레이카운티 입주 예정자 측이 계약자 등본으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수는 804명, 내년은 1,220명으로 추산됩니다. 조사대로면 2029년까지 레이카운티 거주 초등학생 수는 1,000명대를 유지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도 689개인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아이들 분산 배치만 하고 아이들 배치만 하면 끝난다라는 의견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 교육청의 예측 실패만 없었더라면 저희는 신설이 되었을 겁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여기 레이카운티의 자녀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배치가 끝이 아닌 그 아이들의 통학로 그리고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때 이제 학생 배치에 대한 부분이 인근 학교에라도 어쨌든 배치가 안 될 경우에는 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신설에 대한 그걸 검토를 해줄 수 있는데 입주 시기에 안 맞아버리면 애들은 어딘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미 배치는 완료가 된 거잖아요. 따라서 조합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합약한 내용인데 지금 창신초등학교에 부실공초에서 학생을 배치하겠다. 그렇게 이제 합약을 해서 어쨌든 저희는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생을 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건 입주 후 아이들이 창신초로 등하교하는 건 불가피한 만큼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월드컵대로 횡단을 위해 아시아드 경기장 고가 보행로를 연결하는 원형 육교 설치가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만덕 3터널 그 시립버럭에서 내려오는 그런 경사 도로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대형 화물차들이 그 브레이크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교육청 기금하고 우리 자금하고 또 구청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예산으로 이제 원형육교 안전한 원형육교를 만들고 구후에는 106억 원 가량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고 우려가 있는 통학로에 보행육교를 설치한 전례가 있습니다. 해운대구 해림초 승당 삼거리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110m 보행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를 건너 동해 남부선 철길을 지나 학생들이 통학해야 하기 때문에 등교 거부 사태가 일어나는 등 갈등을 빚다가 2002년 설치됐습니다. 거제초로 배치된 학생들의 통학로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빌라 사이사이 좁은 골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골목들에 있는 빌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길목 여기저기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사 안 오고 그냥 입주 안 하고요. 안 보내고 싶은 게 사실 마음입니다. 올 때마다 사실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내년 9월 입주하는 4043세대 동래구 레미안 포레스티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온천초와 금종초로 분산될 예정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아파트 2단지 공사 현장에서 두 학교를 도보로 걸었더니 금종초는 810m 남짓 거리로 비교적 걸을만 했습니다. 다만 똑같은 위치에서 온천초까지는 1.6km로 성인임에도 꽤나 먼 거리로 느껴졌습니다. 학부모의 입주 예정자들은 아이를 어떻게 등하교시켜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데서 과연 이제 혼자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너무 고민하는 게 뭐 어떻게 보내야 될지 사실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뭐 일을 그만둬야 되나? 신호가 없는 신호등 횡단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갓길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뭐 우천시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더욱더 열악한 환경이 빚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곧 입주하는 아이들은 위태로운 통학로를 걸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 보다 어쨌든 대책을 세워보겠다가 어른들의 답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입주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제신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는 계속됩니다.